불타고 있는 집을 버리고 피난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는 황급히 구호물품을 트렁크에 싣고 있습니다. 그녀도 대피하는 것일까요? 저는 다시 피난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자발적으로 구호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이분들이 미국을 위해 희생하고 계신데 어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녀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길래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까 궁금한데요. 산불이 뒤덮고 있는 참담한 LA의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CNN LA지국 특파원 사라 패닝입니다. 수많은 재난을 취재해왔지만 이번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입니다. 1월 7일 아침 모든 것은 기상청의 한 통의 경보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산타아나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속 160km의 강풍이 예측되며 습도는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경고를 완벽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LA 소방국의 예산은 이미 작년에 1,760만 달러나 삭감되었고 소방관들의 초과 근무 수당도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LA 소방국장 크리스틴 크로울리의 말처럼 이는 대형 재난에 대한 대비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첫 번째 화재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에서 다른 기사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비행기들이 이륙하지 못하고 있었죠. 편집장의 긴급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향했지만 이미 불길은 거세졌습니다. 물이 없어요. 저수지가 비어 있어요. 한 소방관의 절박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LA의 주요 용수 공급원인 산타 이네즈 저수지가 보수공사로 인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1억 1,700만 갤런을 저장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저수지는 2025년 2월까지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알타데나에서 두 번째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이어서 샌퍼난도 밸리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번져가는 화재 앞에서 소방당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 평생 이런 바람은 처음입니다. 30년 경력의 소방관 데이비드 존슨의 말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산타아나 바람은 마치 용광로의 바람처럼 뜨거웠고 불길은 순식간에 도로와 방화벽을 넘어 주택가로 번졌습니다. 매직 마운틴 트럭 트레일에서는 시속 135km의 강풍이 기록되었고 마운트 루켄스에서는 무려 시속 160km의 폭풍이 불었습니다. 소방 헬리콥터는 이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살았던 30년의 추억이 모두 제가 되어버렸어요. 알타데나의 한 주민 제니퍼 킴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이라고는 반려견과 사진 앨범이 전부였습니다. 오후 6시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4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노후화된 전력 설비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멈추면서 주민들은 뜨거운 열기와 유독가스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아이가 천식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팰리세이즈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피소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근처 호텔들은 바가지 요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LA 시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카렌 베스 시장은 출장 중이었고 시의회 의장 마퀴스 해리스 도슨이 대신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18만 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으며 12,000채 이상의 건물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화재 발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LA의 하늘은 마치 묵직한 주황색 장막에 덮인 듯 했습니다. 재난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장에서 보이던 화려한 할리우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시 전체가 연기와 재로 뒤덮였습니다. 국립기상서비스는 이번 화재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9개월간 이어진 최악의 가뭄, 엘니뇨에서 라니냐로의 급격한 기후변화, 5도나 상승한 기온, 15%나 감소한 강수량. 모든 것이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사망자 숫자였습니다. 25명으로 대부분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노인들이었습니다. 한 요양원에서는 정전으로 인해 의료 장비가 멈추면서 4명의 환자가 사망했다는 비극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LA 소방국의 한 관계자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14일까지 극도로 위험한 화재 기상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LA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될 이 산불은 우리에게 기후위기의 참혹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월 13일 LA 소방당국의 발표는 암울했습니다. 알타데나의 짙은 산불은 진화율 27%에 불과했고 새로운 불길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방국이 발표한 피해 면적은 156.3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지금 LA 카운티에서 진행 중인 산불만 4건입니다. 모두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듣던 중 할리우드 스타를 비롯한 유명인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전 세계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그의 아들과 함께 물과 식품, 담요 등 구호물품을 구하기 위해 차량을 끌고 나왔으며 그녀의 집에는 피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구호활동에 동참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가운데 LA 한인회는 벌써 긴급 구호활동을 시작했고 각 지역 한인사회를 통해 구호물품 모집에 나섰다는 소식도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LA에는 30만 명이 넘는 한인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알타데나는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LA는 한국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지역이고 이번 LA 지역 산불에 남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로버트 안 한인회장의 인터뷰에서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잇빛 선교교회 윤 목사님은 교회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구호활동에 집중하고 있어요. 잃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웃을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라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LA 한인회의 구호물품 모집 소식이 알려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5일 만에 10만 장의 마스크와 150개가 넘는 담요가 모였습니다. LA 지역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산호세, 샌디에고 등 전국 각지에서 한인들의 지원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사흘간의 휴가를 내고 대피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철민 씨는 대피소에서 만난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0년간 살아온 집을 잃으셨대요. 그런데도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본인의 담요를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LA 한인 식당들은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 주인은 가게 문을 닫고 직접 구호물품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30년 넘게 코리아타운에서 가게를 운영해온 김영수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인들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도 소방서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수백 개가 넘는 한인 가게들이 불탔고 피해액만 4억 달러가 넘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방범대를 조직했고 서로를 지켜냈죠. 그때의 단결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온 LA를 다시 한번 지켜낼 시간입니다. 그의 말에서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때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LA 시민들을 위해서요. 특히 감동적인 것은 젊은 한인들의 참여였습니다. LA 폭동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지만 그들은 부모 세대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LA 폭동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셨죠. 휴가를 내고 자원봉사에 참여한 김철민 씨의 말에는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게 하고 싶어요. 남가주 교회협의회의 한 전도사는 92년 폭동 때는 우리끼리 살아남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선행이 약탈과 범죄가 발생하는 와중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빈집을 노리는 절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미 20명이 넘는 이들이 체포되었고 주 방위군까지 동원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인사회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한 한인 사업가는 자신의 창고를 비워 피해 주민들의 짐을 보관해주겠다고 나섰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의 빈집을 피해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샌퍼난도밸리의 노인회에 1만 장의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9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 허스트 산불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한인들의 이런 모습에 많은 미국인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LA 타임즈의 한 기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들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은 진정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테일러 스위프트, 오프라 윈프리, 디카프리오 등 유명 인사들의 거액 기부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묵묵히 봉사하는 한인들의 모습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엘A 한국총영사관도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한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한인 인명 피해는 상세히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의 말처럼 LA 한인사회는 위기 속에서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산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불길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희망의 길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전소된 알타데나 커뮤니티 교회 앞에서 만난 패티 주디 관리인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교회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타버렸지만 그들의 희망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빛 선교교회 윤 목사님을 다시 찾았을 때 교회 주차장은 분주했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호물품을 분류하고 있었고 청년들은 트럭에 물건을 싣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집을 잃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윤 목사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봉사하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남가주 교회협의회는 연일 긴급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1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대피소마다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한인 교회들은 하나 되어 꾸준히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각계각층의 한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인 의사들은 무료 진료소를 열었고 한인 약사들은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의사분은 임시진료소에서 바쁘게 환자들을 돌보며 말했습니다. 산불 연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요. 특히 노인분들과 어린이들이 취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한인 식당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 주인은 가게 문을 닫고 직접 도시락 배달에 나섰습니다. 소방관들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영수 씨는 도시락을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에 비하면 이건 정말 작은 일이죠. 한인 청년들의 활약도 돋보입니다.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은 희망의 메신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리더인 데이비드 김은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열정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어요. SNS로 필요한 물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드론으로 피해 지역을 촬영해 구조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스타들도
한인 사회의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SNS를 통해 LA 한인 사회가 보여주는 이타심과 연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전했고, 오프라 윈프리는 한인들의 구호 활동을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조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LA 시의원 존 리는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인 사회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오히려 LA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어요. 알타데나의 한 대피소에서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이 흑인, 히스패닉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요. 인종도, 피부색도 중요하지 않죠. 자원봉사자 제니퍼 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 아닐까요? 서로 돕고, 이해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주엘A 한국 총영사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한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구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인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재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일 것입니다. 인종과 국적을 넘어선 연대의 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LA 한인회 로버트 한 회장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희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떤 산불보다도 강하다는 것을요. 하늘에는 여전히 연기가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밝은 빛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빛입니다. 1월 14일 LA 다운타운의 CNN지국으로 돌아와 제 기사의 마지막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는 여전히 제가 눈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마치 세피아톤의 사진처럼 누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가 목격한 것은 재앙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23건의 대형 산불로 인해 25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12,400개의 건물이 파손되거나 소실되었습니다. 18만 명의 시민이 보금자리를 잃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최악의 재난입니다. 캘리포니아 기후연구소의 마이클 데이비스 박사는 이번 산불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9개월간의 극심한 가뭄, 5도나 상승한 기온, 15% 감소한 강수량,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이번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LA 한인 사회가 있었습니다. 30만 명의 한인들은 자신들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LA 한인회장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재난 앞에서는 인종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LA 시민이자 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1992년 LA 폭동의 아픔을 겪은 우리이기에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대를 넘어선 한인 사회의 단합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민 1세대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구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LA 폭동 때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으며 자랐습니다. 자원봉사자 제니퍼 한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미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LA 시의회는 어제 한인사회의 공헌을 기리는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위기 속에서 진정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한인사회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구호활동이 아닙니다. LA타임즈의 사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발판으로 더 높이 도약한 그들의 모습은 앞으로 L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타데나의 잇은 산불은
27%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단합된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한인 사회의 구호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2차 구호물품 모집을 시작했고 남가주 교회협의회는 피해 가정을 위한 특별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인 의료진들은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며 피해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산불이 진화된 후에도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건과 복구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진정한 이웃의 의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인간의 선의와 연대는 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LA 한인사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소방 헬리콥터의 날갯짓 소리가 들립니다.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LA에서 목격한 진정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사라 패닝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LA 지역의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한국인은 수많은 환란을 극복해온 민족으로서 LA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긍지의 대한민국,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